원주 씨가 이제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조금 더 멀리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 강원도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주력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윤영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 보건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삶이 어떤 것부터 좀 달라졌는지 체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길에 지나다가 어느 날 마스크를 벗었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길에서. 즉,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는 지금 일상화됐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2016년 식약처 산하의 시험 검사 기간이 2개 있었던 것이 지금은 10개로 변했고요. 2019년까지만 해도 7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새내기들은 새내기대로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대학에서 또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환절기에 감기 환자들이 대폭 줄어들었죠. 맞습니다.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조금 아픈 병원 갔는데 병원 문턱이 좀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집에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서로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케어 위주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집사람하고 같이 갈 데가 없으니까 원주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고 가보지도 않았던 27.5년 동안 여기 원주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시장을 거닐다 보면 옛날에 주전부리로 먹던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서 먹지 못하고 밖에서 사오기만 해야 되니까 조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느끼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화, 관광, 산업 다 큰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이제 보건 의식이 일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건의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상품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응급의학이라는 게 대두가 됐고 아덴만을 해서 외상센터,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감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경우는 사스와 메르스는 지역적인 거지만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병원 또는 요양원 방문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치료보다는 케어가 위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 요양원 가기도 되게 어렵고 서로 조심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백신이 더 많이 접종이 되고 또 약도 상용화가 되고 하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이 오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치료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이 이어질 텐데 사실 의학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런 거 좀 꺼리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제를 잘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의술은 미국에서 보험제도는 일본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1, 2, 3차 진료기관의 역할에 좀 문제가 생겼고요. 좌우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비대면 케어는 갈 수밖에 없고 대학은 대학대로 저희 대학도 변신을 해서 대학 이름을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대학, 여태까지 보건과학대학이 최초로 생겼는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도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글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나 헬스케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의료기기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원주 의료기기가 시작된 게 1997년 정도 IMF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캐치플레이어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코로나도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강원도 원주시가 강원도 원주 또는 대학, 병원 다 뭉쳐서 새로운 산학 관계를 하면은 강원도 원주리가 제2로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수혜를 입은 기업들도 있나요? 우리 원주 의료기기 산업 이 도시 결국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됐죠. 예를 들어서 환자 감시 장치를 만드는 저 메디아나 그다음에 발열 측정 장치를 만드는 메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득을 봤고요.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못하던 업체들이 이제 올해 수출이 좀 풀렸지만 네. 특히 제조업 의료기뿐만 아니라 제조업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극도로 양쪽이 좀 양극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떤 식의 발전 전략을 원주가 가져야 할까? 혹은 뭐 시민들이나 뭐 정부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 잡아야 할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시민들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MZ 세대들은 사스, 메르스를 코로나를 다 겪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주시가 의료기 사업 시작할 때 3,400억이었고 지금 1조 5천억입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아마 유일하게 두 개가 다 있는 게 원주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혁신도시도 생기고 KTX도 들어오고 하니까 정부 지원보다도 원주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산학연관이 다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의료기에서 이제 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중점이 되는 걸로 좀 전환해야 비대면 산업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조금 새롭게 그렇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산학연관이 마치 유기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힘을 좀 합쳐본다면 새롭게 좀 변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 단지 정부는 제가 보면 요즘 뭐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관련돼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후에 어떻게 될 건가도 생각을 해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 윤영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